자, 황의조 선수가 이제 뭐 낭트 어제도 뭐 낭트라든지 네. 라리가 뭐 세 개 팀 정도가 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도 전해드렸었는데 네. 갑자기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 네.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어제 이제 라리가 세 팀과 연결된다. 네네. 낭트와도 좀 연결된다.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새벽에 이게 신뢰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. 르키프에서 르키프. 예. 그리고 로익 탄지가 이제 연관돼서 쓴 거거든요. 로익 탄지면은 다들 모든 기자들이 김민재 프리미어리그 쪽에서는 관심 없다. 네네. 이럴 때 유일하게 홀로 프리미어리그 쪽에서 관심 있다. 이렇게 했던 기자거든요. 그러니까 네네. 아주 공신력이 높은 기자고 허투루 이제 기사를 쓰는 기자가 아닌데 이 기자가 황의조에게 울버햄튼이 300만 유로 하나로 치면 39억 정도를 제안을 했다. 근데 그 보르도가 원하는 이적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? 그래서 딱 이거 금액을 보고 누가 봐도 못 살 금액으로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보르도가 계속 이 황의조의 이적료로 생각하고 있는 금액은 알려져 있는 게 600에서 700만 유로예요. 미네소타에서 황의조한테 제안을 했었잖아요. 근데 그때 황의조도 미국에 갈 생각이 그렇죠. 없었지만 예. 그 전에 이미 보르도가 거절을 했어요. 왜냐하면 500만 유로를 제안했거든요. 그래서 보르도는 이 선수는 600만 유로 이상은 받아야 된다. 600만 유로가 한 79억 정도거든요. 네네.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미네소타를 거절했었던 팀이에요. 그런데 이 팀에게 300만 유로를 제안했다. 두 배. 요거 이 기사가 이제 사실이라면 두 팀의 협상에서 이적료가 한 40억 가량, 한 절반 가량이 차이가 난다. 네네. 이적료 차이는 큰 상황이고 네. 아니 지금 황의조 선수는 보르도에서 계약 기간이 1년 남았고 예전부터 이제 프리미어리그 행을 굉장히 원했었잖아요. 황의조 선수 맞아요. 개인적으로는. 네, 황의조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행을 좀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네. 알려진 것도 사실 뭐 프리미어리그를 원한다고 하죠. 그래서 이제 이 르키프 기사에서도 선수가 프리미어 행을 원하고 있긴 하다. 네네. 근데 이제 이적료가 300만 유로다. 그럼 뭐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울버햄튼도?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너무 후려친 거잖아 이거. 제 생각에는 울버햄튼이 백업 공격수를 구하는 정도의 생각으로 아마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주전급. 아니 그리고 네. 거기에 더해서 사실 울버햄튼으로 가면 황의조 선수가 좀 주전 경쟁에서 좀 괜찮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런 문제를 오늘 좀 짚어보고 싶은데 네. 주전 경쟁 좀 어렵지 않나 객관적으로? 객관적으로. 이거 뭐 다른 모든 사람이 이제 뭐 보는 시선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네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가게 되면 주전급으로 뛰기는 좀 많이 힘들다.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네네.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브루노 라즈 감독이 원래 그 벤피카에 있을 때 4-4-2 전형을 되게 좋아했어요. 네네. 투톱 전형을 되게 좋아했던 감독이에요. 그래서 투톱을 쓸 때 이제 뭐 세페로비치와 펠릭스, 키 큰 선수와 그 펠릭스는 우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는 펠릭스. 네네.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펠릭스를 쓰면서 이게 이제 아주 대박이 터지면서 펠릭스가 아주 좋은 선수가 됐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뜻은 한 명이 좀 이렇게 떡대로 그쵸. 받아주고 그 뒤에서 받아먹는 뭐 그런 그래서 옆에서. 이제 브루노 라즈 감독이 인터뷰를 했던 게 뭐냐면 네. 내가 황희찬을 옛날부터 지켜보고 있었다. 벤피카 시절부터. 왜냐? 네.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너무 어울리는 선수라서 지켜보고 있었다. 이 얘기를 했어요. 네.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만큼 일단은 큰 선수 한 명, 세컨드 스트라이커 한 명. 이 전형을 사실은 좋아하는 감독인데 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울버햄튼에 와서도 사실은 포백을 쓰지 않을까 많은 예측이 있었는데 지난 시즌은 3백이었죠. 네네. 왜 3백이었냐?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팀이 수비 라인이 너무 불안했어요. 킬먼이라는 선수 한 선수를 제외하면 사실 뭐 사이스나 뭐 코너코디나 이런 선수들이 이 포백에 이제 센터백으로 나왔을 때 좀 불안한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브루노 라즈 감독이 포백으로는 우리가 안 되겠다. 못 살아남는다. 이래서 이제 3백을 쓰면서 수비의 숫자를 기본적으로 늘려놓고 수비적인 경기를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은 일단 4-4-2를 좋아하는데 수비적인 문제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포메이션대로 진행을 못했던 거죠. 그렇죠. 예.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좌우 측면에 이제 4-4-2를 쓰려면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뭐 네투나 이제 부상을 이미 당했었고 네투가. 네네. 그리고 뭐 히메네스도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많은 게 다 겹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포백을 쓰지 못하고 결국에 이제 3백을 쓴 겁니다. 지난 시즌에. 네네. 근데 이번 시즌에 벌리에서 뛰는 콜린스를 영입했어요. 그러면서 프리 시즌에 포백을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포백을 시도하면서 4-4-2 혹은 4-2-3-1 전형을 씁니다. 네네.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 뭐냐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앤스몰을 좋아한다 했잖아요. 네네. 결국엔 4-4-2나 4-2-3-1이나 똑같아요.
최전방 원톱에는 키 큰 선수, 그 밑에 이제 세컨드 스트라이커를 둔다는 뜻이거든요.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정해져 있어요. 히메네스. 여기는 일단 박아놓고. 네. 그 선수는 이미 한 자리 무조건 이제 들어가는 선수고 이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경쟁하는 선수가 황희찬. 그리고 지금 이제 프리시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깁스 화이트. 네. 지난 시즌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그 팀의 최우수 선수상을 또 수상했습니다. 그래서 뭐 깁스 화이트,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네투도 사실 측면에서 뛰지만 이 자리에서 뛸 수도 있고 포덴세도 측면에서 뛰지만 이 자리에서 뛸 수 있어요. 아, 지금 뭐 경쟁자가 많습니다. 기본적으로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예. 이제 경쟁자는 많고요. 물론 이제 뭐 네투나 포덴세 이런 선수들은 측면에서도 뛰고 아마 측면에서 뛸 거고, 그리고 이제 뭐 깁스 화이트도 측면에서 상황에 따라서 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컨드 스트라이커에서 뛸 만한 자원들이 일단은 많죠. 네네. 그리고 이제 황희찬 선수도 이 자리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. 근데 황의조 선수가 만약에 울버햄튼에 가잖아요.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히메네스의 백업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히메네스의 백업. 황의조가. 예. 황의조 선수가. 근데 황의조 선수가 이 히메네스의 백업으로 뛰었을 때 히메네즈와 다른 유형의 선수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예. 황의조 선수는 사실 좀 버텨주고 이런 거보다는 연계 플레이 해주고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이 있는 선수라기보다는 네네네. 사실 키 큰 선수가 떨어뜨려줄 때 빠르게 침투에 그렇죠. 들어가거나 뭐 공간 찾아가고. 최전방에서 기본적으로 활동 반경 넓게 가져가고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를 정말 잘하는 선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브루노라즈 감독의 4-4-2 전형에서는 히메네스 자리의 백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 스타일만 보면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가까워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황의조 선수가 울버햄튼 쪽으로 간다면 히메네스 백업도 보겠지만 물론 황희찬하고 경쟁해야 되는 황희찬하고 경쟁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니 뭐 개인적으로 이제 황의조 선수도 프리미어리그를 원했고 아니 뭐 우리도 뭐 이거 선수 개인의 선택인데 당연히 응원하는 뭐 부분인데 사실 또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황의조하고 황희찬하고 경쟁하는 그림이 또 그게 이제 나올 수가 있죠. 그렇죠. 왜냐하면 지금 황희찬 선수도 완벽한 이 주전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. 네네. 지금 이제 프리시즌 경기 보면 최전방에 히메네스, 그 밑에 깁스 화이트, 오른쪽 포덴세, 왼쪽 네투, 이게 주전이고 네. 황희찬 선수는 이제 그 멀티죠. 히메네스 백업이 되거나 아니면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 나오거나.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히메네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아마 개막전에는 히메네스의 그 원톱 자리에 황희찬을 쓸 거예요. 네. 왜냐하면 지금 히메네스를 대신할 수 있는 최전방 공격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뭐 깁스 화이트나 네투나 포덴세나 이런 선수들은 사실상 스트라이커라기보다는 이선에 가깝기 때문에 그나마 최전방 공격수에 가까운 황희찬을 최전방에 쓰겠다. 박아놓고. 아마 그런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뭐 황의조 선수가 울버햄튼을 선택한다면 황희찬보다는 최전방의 공격수에 가까운 선수잖아요. 그래서 히메네스가 없을 땐 그래도 최전방 공격수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히메네스가 뭐 부상당하거나 뭐 혹은 뭐 이제 로테 같은 거 할 때는 황의조 선수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, 그렇죠. 히메네스 선수가 그래도 이제 부동에 약간 박혀 있는 선수고, 그쵸.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네투, 깁스 화이트, 포덴세, 황희찬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 세컨 스트라이커도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 히메네스가 최근에 히메네스가 이번에도 부상을 당했고, 네네. 그리고 머리에 큰 부상을 당하면서 좀 이제 공백이 좀 길었잖아요. 그리고 몸이 올라오는 시기도 아직 이제 완벽하게 안 올라왔고, 네. 그 부상 이후에. 근데 그 선수가 그 머리 부상 빼고는 부상이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러니까 그 큰 부상이 있어서 뭔가 이 선수 유리몸인가라고 좀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. 근데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부상이 없는 선수예요. 네네. 대부분의 경기를 완벽하게 다 소화하는 선수고. 그 얘기는 그러면 더 기회가 좀 없고 경쟁이 더 치열하다 이런 얘기처럼 그렇죠.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 라울 히메네스의 부상이 뭐 한 2달, 3달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한 달 안에 또 복귀를 할 것 같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히메네스가 부상을 잘 당하는 스타일도 아니고. 네네. 그런데 원톱에서의 그 브루노라즈가 원하는 그 유형이고. 스타일 히메네스의 스타일에 황의조 선수가 적합하냐. 이것도 사실 의문이고.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사실 황의조 선수는 히메네스의 옆자리에 조금 더 어울리는 선수인데 이 자리에는 황희찬이 너무 많아. 네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가 갔을 때는 어제 말씀드린 에스파뇰, 셀타비고, 라리가 낭트, 발렌시아 이런 팀들보단
훨씬 더 좀 주전 경쟁이 치열하다. 거다. 예, 예. 예. 아 그러면은 우리 그냥 패너가 보기에는 어때요? 울버햄튼 쪽은 조금 비추하십니까?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. 네. 뛰는 게 중요하니까. 가면은 사실은 저는 많이 못 나올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금액부터 나와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백업을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완전 반으로 만약에 후려쳤으니까. 히메네스랑 주전 경쟁을 할 급의 선수를 만약 울버햄튼이 생각했다? 네네네. 황의조를 그런 정도의 선수를 생각했으면 그냥 달라는 대로 주죠. 뭐 물론 울버햄튼이 뭐 돈이 많은 구단도 아니고 네네네. 이번 시즌에 이미 그 구단 자체가 돈을 많이 쓰지 않겠다. 이게 이제 영입 기조였어요. 그래서 돈을 많이 쓸 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히메네스랑 경쟁시킬 선수였다면 기본적으로 그냥 한 600만 유로 정도는 주고 데려오겠죠. 그러니까 이 울버햄튼의 어떤 이적료만 보더라도 네. 딱 그 황의조 선수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가 딱 나오네요. 백업. 네. 월드컵도 앞두고 있고 이제 본인 커리어에서도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계약이 이제 한 번 혹은 이제 두 번 많아봤자 두 번이 남았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울버햄튼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가면. 뭐 이제 이건 다 뭐 선수의 선택이고. 그렇죠. 선수가 가서 경쟁은 당연한 거니까. 가서 경쟁해서 이길 수도 있어요.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. 네. 하지만 이제 뭔가 낭트 확실한 이제 주전 자리가 보장된 팀. 거기도 감독이 원하는 것도 중요하잖아. 그쵸. 감독이 막 너무 안 달라는 것도. 확실하게 보장된 이제 팀을 놔두고 이제 울버햄튼으로 가는 건 이제 황의조 선수가 조금 더 모험심을 가지고 하는 선택이겠죠. 그러니까 근데 본인도 진짜 프리미어리그 한번 좀 진출해보고 싶었다면 맞아요. 도전하는 것도 뭐 당연히 충분히 선수 입장에서는. 맞아요. 저도 괜찮아 보이긴 해요. 선수의 이제 선택이니까. 근데 이제 좀 종합적인 어떤 이적설 링크를 좀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따져봤을 때 낭트가 제일 좀 합리적인 약간 방안인 것 같긴 합니다. 그죠. 낭트는 아예 이제 확고한 주전이고. 그렇죠.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라리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세 팀도 황의조 선수 자리가 있거든요. 발렌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막시 고메스가 있지만 사실 지난 시즌 그렇게 좋지 못했고 뭐 그 최전방 공격수를 뛸 수 있는 선수가 뭐 두로도 있어요. 근데 두로라는 선수도 사실은 그렇게 이제 발렌시아에서 완전히 한 시즌을 믿고 가기에는 조금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선수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의조 선수가 주전 경쟁을 할 수 있는 틈이 또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라리가 팀으로 가도 사실 주전 경쟁이 울버햄튼보단 조금 쉬울 것 같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막 뭐 어디 가는 게 좋다, 어디 가는 게 좋다 이제 막 논쟁을 펼치고 계신데 모르겠네요. 뭐 이번 주가 이제 분수령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. 그리고 이건 이제 아직 일어나기엔 좀 먼 일이지만 만약에 황의조가 울버햄튼 간다? 다음 시즌에 정상빈 선수 울버햄튼 복귀합니다. 근데 한국 선수가 울버햄튼에.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? 정상빈 선수도 세컨드 스트라이커 유형이에요. 이게 진짜. 그러니까 브루노 감독 체제가 된 이후에 브루노 감독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공격수들이 있어요. 딱 뭐 우연의 일치이기도 한데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유형. 떨어뜨렸을 때 달려 들어가서 이렇게 볼을 가져오는. 그렇죠. 그런 유형의 스타일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황희찬을 좋아하는 거예요. 근데 뭐 정상빈, 황의조 진짜. 비슷해. 프리미어 리그 한 팀에서 지금 대한민국 선수 3명이 같은 자리 놓고 경쟁하고. 근데 만약에 투톱을 쓴다면 한 자리는 이게 키 큰 선수면 한 자리에 딱 이제 그 위치란 말이죠. 네네네. 그러면 이제 뭐 아직 뭐 일어나기엔 아주 먼 일이고 그렇습니다.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이 없긴 하지만 이거 이적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뭐. 황희찬, 황의조, 정상빈이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일도 나올 수 있다. 내가 이제 뭐 커뮤니티 같은 거 보니까 막 이런 글 엄청 많더라고. 울버햄튼 야 너네 한국 선수 그만 좀 데려가라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. 경쟁하니까 어찌됐건 자기 이제. 아무튼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뭐 울버햄튼이 황의조에게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뭐 더 지켜봐야겠지만 뭐 황의조 선수의 아마 의지에 달린 거겠고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울버햄튼이 제안한 금액이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. 보르도에게 아마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울버햄튼이 황의조를 얼마나 영입하고 싶은가. 이것도 이제 아마 이적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. 그렇습니다. 그 얼마 전인가 이제 울버햄튼이 그 네이버에 뭘 이렇게 뭐 들어왔더라고. 이게 개국을 했는데 그때 뭐 영상을 찍어달라 요청이 왔어. 뭐 울버햄튼 뭐 황희찬 뭐 정상빈 뭐 화이팅 뭐 이런 거. 야 월클이네요. 아니야 내가 뭐 이렇게 그 대단한 거 아니야. 누구나 다 해. 울버햄튼 쪽에서 연락 온 것도 아니야. 아는 사람이 자기 거기 PD인데. 울버햄튼 이거 진짜 이거 말 조심해야지. 울버햄튼 쪽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건너서 뭐 해달라 그래갖고 내가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면 된대. 한 10초짜리로. 근데 거기 이제 만약에 이제 황의조까지 가면은 진짜 이거는. 그렇죠. 막 진짜 한국 팀이겠네. 한국 팀?
이러면 이제 쿠팡이 울버햄튼과 토트넘의 매치를 추진할 가능성이 아주 커지겠지. 다음 여름에 무조건 추진하지 이러면. 네, 아무튼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근데 이거는 뭐 이적료 차이가 워낙에 각 두 구단에서 크기 때문에 맞아요. 네, 알겠습니다.